안녕하십니까. 출발 증권시장 2부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동시효과 특징주 탑3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동시효과 구간에서 또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띌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탑3 우선 3위부터 확인하시죠. 썬데이 토즈, 애니팡 뛰어넘는 후속작 만들 수 있을까? 전일 썬데이 토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니팡을 이을 5개 종의 신작을 출시할 것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전일 썬데이 토즈는 주요 상업 방향과 신작 라인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애니팡 시리즈의 흥행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게임들, 실시간 캐주얼 게임과 사회관계망 게임 등 여러 장르를 선보이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르면 올 상반기 말부터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자들 매수세를 펼쳤고 전일 썬데이 토즈는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주가 차트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썬데이 토즈의 경우에는 지난 9월 이후 주가가 다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의 경우에는 38,000원 선에서 23,00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전일의 경우에는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장 마감까지 장중에 있던 상승세를 모두 다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길게 양봉 차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출발 흐름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4.33%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진석 소장님. 썬데이 토즈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애니팡만큼의 그런 흥행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다소 부진한 주가를 그렇죠. 유발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신작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까요? 근데 일단 회사 측 입장에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애니팡의 시리즈를 넘어서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고요. 어제 가운데에서도 11% 정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동시효과 때 구간에도 약 1%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어저께 발표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시장이 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게임 업종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에는 로라고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넥슨,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던 에이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예상보다 상승을 갔지만 우리가 중저가 게임주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제 게임 업종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 에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가 67,250원대, 이 시각 현재는 23,100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게임 업종의 하락은 여전히 신작 발표 기대감보다도 전체적으로 2016년 올 한 해 동안 게임 산업의 기본적인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것 같습니다. 회사 측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신작 발표 기대감에 대한 코멘트를 어제 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애니팡 섰다 등 신작 게임 5종을 출시 예정이라는데, 자, 중요한 것은 게임 업종 가운데서는 신작 발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상승했지만 이것이 최소한 한 달 정도 지나보면 예상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신작 발표 기대감이라는 것은 결국 2017년 새로운 한 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썬데이 토즈가 노력하겠다 그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작 발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한다. 어제 상승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모습들이 며칠간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매출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볼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썬데이 토즈에 대한 기대감에 전일장 상승을 했고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기대감에 매수라는 것보다는 그냥 썬데이 토즈가 무언가 노력하고 있구나, 애니팡을 이을 만한 대작을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섣부른 매수는 아직까지는 보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썬데이 토즈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2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검색 1인자 네이버, 모바일 장학회 황제주로? 포털 사이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이버죠. 네이버가 전일 외국인과 기관을 등에업고 8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해냈습니다.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막대한데 시장이 추정하고 있는 예상치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 주가가 다소 밀려났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페이와 네이버 쇼핑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전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의 1위에 이름 올린 네이버 차트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한 해 동안 참 고공행진하던 네이버였습니다. 주가가 91만 원까지 올랐었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박스권 장세가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일장 경우에는 모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81만 원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1.6% 하락하면서 79만 7천 원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석 소장님, 네이버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전해주시죠. 네, 네이버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진격의 네이버 이런 좀 표현을 쓸 정도로 네. 네이버가 시장을 이끌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80만 원을 터치하면 80만 원 복귀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최근에 네이버의 시장 그리고 주가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네이버는 황제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에요. 500원일 때 81만 원 그리고 5천 원이면 결국 81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하게 주가적인 개념을 보면 삼성전자보다 엄청나게 높은 지금 황제주다 이렇게 좀 전제적인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네이버 작년 3분기에는 뭐 목표가 100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앞서 잠깐 얘기됐던 것처럼 52주 신고가 개념들이 약 90만 3천 원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100만 원은 라운딩 넘버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네이버가 작년 한 해 동안 회복 못했다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그 3분기 왜 목표가 100만 원 나왔던 이유는 그겁니다. 작년 7월이죠. 라인의 어떤 도쿄 그리고 뉴욕의 동지 상장 이런저런 프로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터치 못하고 91만 원대에서 좀 밀렸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팩트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 5%의 상승을 좀 보이겠고요. 이 시각 현재 동시효과대 구간대는 약 1.4% 약세를 좀 보이겠지만 어제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네이버가 어저께 시총 6위로 올라섰고 이제 현대모비스 시총 5위인데요. 5위와 6위 간의 차이가 없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과거 시기처럼 진격의 네이버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권사의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 여전히 작년 7월 달 이후에
매일경제TV가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월 5일 목요일 우리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 이제 실적 시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제 그래픽대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별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를 확인해 보시는 거 아마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조금 더 상세하게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2017을 향해서도 뜨겁습니다. 당시 이 CES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또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선보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기업,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수혜주를 찾아보시는 것도 증시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종목 위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증시의 출발 상황 지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출발이 했습니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보합권에 출발이 됐고요. 204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0.08% 부합 속에 262선을, 코스닥은 0.34% 오른 641.9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25억 원, 개인이 37억 원의 매수에 펼치고 있고요. 기관이 64억 원의 매도 우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아직까지 1억 원의 매도 물량만 내놓고 있고요. 기관은 12억 원의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4억 원의 매수 우위를 연출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 상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개장중개팀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여 개장중개팀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가총액의 이창진입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의 김정은입니다. 검색 상위 종목의 정재현입니다. 네, 오늘도 개장중개팀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시총 상위 종목의 분위기부터 체크해 볼게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엄지척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오는 6일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부문이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돌파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39% 밀리며 180만 원대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한국전력은 모두 하방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0.11% 소폭 밀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완성품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네이버가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 전거래일보다 0.49% 밀리고 있고요. 주가는 80만 6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은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코스닥 시장에 견조한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전거래일보다 0.28%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카카오가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최근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며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47% 오르며 84,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J ENM은 넷마블 가치에 주목을 하자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을 그려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0.40% 오르며 74,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0.11% 오르면서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보시죠.
코미팜이 전거래일보다 0.14%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로엔도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와 컴투스는 다소 밀리고 있고요. SFA가 오늘자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일에는 주가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현재 주가는 1.24% 오르면서 6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견조한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건님,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전자와 관련된 IT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신규 접근 관점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현대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이제 강성노조와 그리고 내수차와 해외 자동차 판매차의 차별, 그리고 원가 절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주목해봐야 될 점은 환율이 1,200원대에서 계속 머무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수출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이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기존에는 하향 추세다가 지금 이제 인상으로 큰 흐름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즉 이제 미국이 달러가 강달러 추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각종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PBR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총 상위 특징주로는 현대차를 꼽아주셨습니다. 현대차도 CS와 관련해서 현재 같이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연건님도 현대차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주신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장 출발부터 급등 또는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급등 종목들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태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시장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의 한진해운이 16%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60원에서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장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포리머 어제 이어서 오늘도 13% 빨간불 켜면서 상승장 연출됩니다. 1130원 지나고 있고요. 대원화성 전거래일 대비 12% 가까운 오름세로 3거래일째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조국증권 우선주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조일 알미늄도 3거래일째 강세 흐름 나타납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 보시죠. 코아로직이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에 드는 모습이 이틀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4,13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보강산업이 그 뒤로 잇고 있습니다. 권리락 효과에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15%까지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12,250원 지나고 있습니다. 세븐스타벅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1% 가까이 오르면서 4,420원에 빨간불 켰고요. 제우스는 연일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650원에 오늘도 올라갑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3거래일째 강세 흐름 연출됩니다. 이번에 낙폭이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낙폭이 큰 종목들을 찾아보면요. 현재 원유 관련 ETF들 여전히 하방 압력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리아 4호와 2호가 찰시점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5%, 4%대 낙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월드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 IPO로 위기를 과연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월드의 경우에는 2,415원에 파란불 켜는 모습입니다. 한국화재 우선주 4일 만에 반락하면서 2%대 조정 양상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론이 23% 넘게 빠지면서 438원의 거래 이어집니다. DMT도 6% 넘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5,850원의 거래 이어집니다. 한편 바른손 추가 상장 소식은 있었지만 4%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1,700원의 거래 이어집니다. 수성은 52주 신고가, 어제 장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낙폭이 커지면서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다운 3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핫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제우스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IT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점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PBR 기준으로 4배에서 5배, 많게는 6배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우스와 같이 PBR 수준 1배 수준에서 이제 머무는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IT 장비주 위주로 이제 좀 매수세가 몰릴 것 같고요. 이런 제우스 종목이나 그리고 인베니아와 같은 종목도 앞으로 주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제우스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IT 장비주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몰릴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제우스도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우스의 주가는 8.33%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검색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이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트 표시 날려드리면서 5위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LG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CES를 앞두고 이 IT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 주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1.86% 상승입니다. 54,8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4위는 SK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이 종목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황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호조가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 0.8% 상승이고요. 46,9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이트론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종목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오늘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정체 테마주는 급등이 나왔던 만큼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종목을 통해서 여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22% 넘게 빠지면서 44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한미약품이 차지했습니다. 자, 최근 무증 결정과 다국적 제약사와의 수출 계약 소식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제한적인 수준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0.5% 상승이고요. 29만 7,5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위는 한진해운이 차지했습니다. 자, SM해운의 한진해운 자산 인수 작업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앞둔 투기성 매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21%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582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장봉수 연구원, 이 안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까요? 네, 오늘 좀 주의를 해야 될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1위인 한진해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한 2달 전부터 계속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을 할 때는 크게 올라서 주목을 끈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찔끔찔끔 내리면서 결국 주가는 우하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매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있습니다. LG전자도 저평가된 종목이고 수출주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진해운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장에선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진해운 특징주로 꼽아봤고요. 이번에는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한 표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0.8%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를 향한 기대감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업종은 오늘 장 1.12%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EM3가 2.51%의 강세를, 한올시스템이 2.43%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외 유통업도 0.5% 상승하고 있고요. 증권업종 오늘장 1.4%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보험이 0.22%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0.5%대 약세를, 은행업종은 0.58%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오늘까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1.54%의 강세를 필두로 인터넷 업종 지수 1.3%
0.7% 오르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0.61% 상승세입니다. 제약 업종도 0.6%가량 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이와 달리 금융업종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네요. 0.16% 하락하고 있고요. 종이목재도 0.01%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거의 전반적인 업종보다 상승한다라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이렇게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그 안에서 특징 업종 뭘 꼽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 관심 섹터는 건자재입니다. 12월 초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을 이끌었던 부분이 바로 IT 장비와 산업재들인데요. 네. 이들은 잠시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IT 섹터는 주도 섹터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IT 장비 섹터 경우에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으로 생각하시고요. 새롭게 관심을 가질 영역은 그동안 낙폭 과대와 그리고 기간 조정이 진행되었던 섹터들인데요. 이런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적인 성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보면 전자결제, 어저께 보면 UL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점인데요. 실적이 꾸준하게 좋은 실적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횡보세가 컸던 섹터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3, 4분기에 입주 물량이 정점을 찍을 전망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건설 현장에 공급되었던 건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특징 업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고요. 양시장 모두 다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02% 상승한 2045.9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로는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새해 첫 수주를 공개했습니다. 하루 만에 날갯짓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5일 공시를 통해서 미주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 생산 설비 1기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조 5,346억 원이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 15.8%에 해당하는 규모인 만큼 삼성중공업의 상승 모멘텀이 오늘장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29% 오르고 있고요. 9,730원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반등 노려보고 있는 삼성중공업.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봉수 연구원, 삼성중공업이 새해 첫 수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장 상승은 무난하게 마감으로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중공업과 관련된 업황을 자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수주를 신규적인 수주를 받아오긴 하지만 기존에 받았던 어떤 수주건들이 취소되는 정도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을 유지하면서 횡보하는 흐름세로 이제 전환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더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격 하단권역 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이제 좀 그런 매매 관점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연하게 돌아서려면 국제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또 완연하게 돌아서야 되고 이 기업의 실적 자체도 또 완연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도 좋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네, 우선 삼성중공업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기와 함께 실적이 완만하게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줘야만 한다라고 전제 조건 걸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광산업이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권리락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11.27%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는 장 초반에 17.84% 급등세 속에 12,5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보광산업의 경우에는 이 권리락 효과에 따라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 장의 상승세를 만일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적절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성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찍은 이후에 또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보유하던 분들의 관점이고 새롭게 신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긴 있지만 지금 좀 약간 리스크한 위치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을 하시려면 단순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은 꾸준히 좀 더 보유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 보광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자들의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테마성을 많이 띠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는데 하지만 이 종목 오늘장 급등한다고 함께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16일 보통주 한 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고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기준가 1,650원으로 책정된 바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12.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종목을 짚어봐야겠죠. 특징주 시젠 알아보겠습니다. 시젠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6% 그리고 62.9% 증가한 201억 원, 38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분기 매출 200억 원대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2.28% 상승한 3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봉수 연구원, 사실 오늘장의 상승세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은 흐름인데요. 그래도 바닥권 29,000원부터 11월부터 꾸준히 올랐다라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의 고점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속해 있는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긴 어떤 횡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모여서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단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자체는 6.4배에 해당합니다. 즉 이제 아무리 바이오 제약이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라고 해도 6.4배 정도면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기존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 부각되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게 장점은 될 수 있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서는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하단 횡보권역에서 박스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젠 4분기 실적 호조 전망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57% 오르고 있고요. 지금까지 실시간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2017) 경제 대격동기 새 판을 짜라. 네, 출발 증권시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실적을 향해서 조금 쏠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는 과연 어떠한 업종들이 또 눈에 띄고 있는지 그 안에서 살펴볼 만한 기대 업종 아니면 이 업종을 조금 피해봐야 할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업종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17년도를 맞아서 어느 정도 약간 시장의 새로운 다짐, 새로운 분위기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 또 2017년도 들어서 철강 업종이 유망 업종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철강 업종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지난해 철강 업종에 대한 수익률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자동차 산업의 어떤 그 수출 부진과 다양한 어떤 우려 속에서도 철강 업종의 연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었었는데요. 2017년도에 어떤 기대 심리가 더욱더 높아지게 된 주요한 배경은 지난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 결과가
다소 좀 예상과 어긋나면서 2017년 이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화두가 던져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10년 전에도 중국발 슈퍼사이클에서 시작되었었던 이 인플레이션이 소재 그리고 산업재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를 붐업시켰었던 어떤 변화 등이 있어 왔는데 결국 2017년도 철강 업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변수가 시장 경제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텀업 관점에서 이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주요한 변화, 2016년대의 변화 중에 하나였었던 것은 이익에 대한 저점 통과 기대감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철강 업종의 경우는 수년째 업황부진이 지속되어 왔었고 잠재되었었던 여러 부실 요인 등이 늘어나다 보니 대표 기업이었었던 이 포스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진행되었었던 점 등이 있어 왔는데 이런 수년 동안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지난해부터 결실을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기 기준 1조 원대를 다시금 넘어서면서 업황 호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저점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과 다소 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수년째 글로벌 정부가 정부 부채의 발목에 잡혀 정부 지출이 다소 최소화되는 상황 등을 보여왔었었는데 2017년도 이후에 글로벌 정부가 성장을 위한 정부 지출을 추진하게 되었을 경우 철강 업종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은 통과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철강 제품가 인상은 업계 불황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주겠지만 철강 공급 과잉이라는 이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공급 과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재 이 중국의 철강 석 및 이 철강 제품 등에 대한 재고량 수준은 앞으로도 몇 년을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여전히 산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오펙 산유국 정례 회의에서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이 가격 변수의 변화를 가져와 주었었던 것처럼 생산량 등에 대한 조정이 가격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 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글로벌 철강 산업 등에 대한 여러 구조 조정 등이 가격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 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 가격이 지난해 2016년도부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감산의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만은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철강 산업 등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특히 이 중국 철강 산업들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또 국영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영 기업들의 여러 어떤 구조 조정에 대한 어떤 결실 등은 다소 좀 부진했었던 철강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철강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약간의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도 있고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를 조금 확대를 하면 오히려 우리 철강 업종에 조금 수혜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양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너무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미 수출국들 중에 한국의 위치는 한 8위에 해당되고 있는 나라고요. 미국이 정말 보호무역을 강도 높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중국이나 일본, 멕시코 등과 같은 주변국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의 보호무역 과정에서 이 국내 어떤 철강 산업에 대한 여러 규제안 등이 지난해까지도 이어졌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될 만한 측면 등은 있지만 이는 미국 보호무역 보호무역 과정에서 쓰게 될 하나의 외교적 수단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어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 여지 등이 계속되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격적인 측면과 어떤 외교적 측면에 있어서 한국 철강 제품 등을 마냥 기피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 다소 좀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이 없는 것만은 아니지만 마냥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야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의 이 보호무역주의,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견제하거나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철강업계 안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 탑픽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팀장님. 뭐 사실 종목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품 가격에 먼저 연동된다는 측면과 최근 이익의 변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로는 역시 포스코에 대한 관심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여전히 부진한 어떤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어떤 개선 여지 등이 생기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이제 현대제철 쪽으로 시선을 조금 돌릴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점을 갖고 종목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대형주는 포스코도 살펴봐야 되겠고 앞서 말씀하셨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철강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철강 업종은 2016년도부터 조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와 다르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업종, 화장품 업종이 있었죠. 과연 올해도 똑같이 안 좋을지 아니면 좀 올해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궁금한데 화장품 업종의 2017년도 어떤 분위기를 띠게 될까요? 네, 사실 뭐 안 좋았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주가 수익률 측면으로만 해석하면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 업황 상황을 보면 꼭 안 좋다라는 표현이 과연 어울리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화장품 수출을 보면은 약 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 성장세가 한 37%에 달합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성장세가 50%에 달하던 어떤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었던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치와 비교하면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그동안 화장품 산업에 여러 부과되었던 프리미엄이 상쇄되는 것이 주가에 대한 어떤 저평가 매력을 상쇄시켰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어떤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지난해 여름 이후에 화장품 대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예상과는 못 미치는 어떤 결과 등을 보이면서 주가 하락과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등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소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장품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그 둔화의 정도가 조금씩 제한되는 모습 등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공략 시점을 조금 재조율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가 부분으로만 따졌을 때는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하지만 지금 화장품 업종에 대한 약간 위축된 투자 심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심을 조금 끌어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정부의 규제인데요. 경제보복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커도 어느 정도의 발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한 화장품 업종의 타격은 없을까요? 직접적 타격은 실적 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다라는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요새 여러 가지 어떤 내수 경기와 소비 위축에 대한 영향이 라는 변수 등도 분명히 있어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사드로 전부 다 에둘러서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사드 보복과 관련된 이슈가 전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외교적인 총력을 조금 더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 이런 사안을 외교적으로 푸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요즘 뭐 미세먼지 문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의 영향을 중국의 몫이 상당 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측면 등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부감과 불만을 중국에다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충돌 사항 등을 상쇄시켜주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업들 측면에 있어서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가정을 하고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맞춤 전략을 수행하나 나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해소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은 투자자들이 이 화장품 관련 산업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드 배치를 규정 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정책,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철강 업종 안에서도 최선호주를 들어봤는데 화장품 업종에서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대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대표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이 화장품 관련주 등을 포함해 네. 최근 이처럼 어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원료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스맥스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어떤 대안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대장주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원료를 수출하는 쪽에서 바라본다면은 코스맥스와 해서 또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염두에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영렬 투자전략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